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우리가 벌써 10번째 수업이네요.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한번 돌이켜볼까요? 네, 2차 함수의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좀 돌이켜봤고요. 그리고 2차 함수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개념을 연결했었죠. 네, x축과 2차 함수가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뭐 그런 관계들을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로서 해석을 하는 그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거와 관련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됐나요? 저번 주에 나눠줬던 그 프린트 꼭 지참하시고요. 자, 준비됐으면 시작할게요.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우리가 어떤 걸 배웠었냐면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 중에서도 좀 특별한 직선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x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관계를 따졌을 때는 세 가지였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이게 x축 과 같이 특별한 직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도 써먹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를 뭐라고 했냐면 fx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선들을 이제 y는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좀 어색할 수도 있겠는데요. 연립한 2차 방정식을 fx 빼기 gx는 0이라고 하면 그 판별식을 d라 했을 때 d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해놨는데요. 이게 바로 봐서 이해가 안 된다면 다음 같은 내용을 같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다음과 같이 이차함수 그래프 y는 2분의 x 제곱과 y는 2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식을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뭘 보고 싶냐면 우리는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를 여러분이 점을 대입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할 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점은 A, B라는 점은요. 직선에도 대입해도 성립하고 이차함수에 대입해도 성립하는 점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대입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하니까 이걸 한번 넣어서 계산해 보면 B는 2분의 1 A 제곱이고요. B는 2분의 1 A 플러스 1이 되겠죠. 아, 그러면 같은 B의 값이니까 2분의 1 A 제곱은 2분의 1 A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식을 성립하는 A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다음 같은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상에서 이 A는 0보다 큰 값이죠. 아, 그래서 이 A 값이 2겠구나. 그럼 2는 직선에 대입해도 되고 이차함수에 대입해도 됩니다. 어디에 대입하든 간에 b의 값은 1이 되는 것을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1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인가? 이 점을 c,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d는 2분의 1 c의 제곱, d는 2분의 1 c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2분의 1 c 제곱은 2분의 1 c 플러스 1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유도하겠죠. 익숙하지 않나요? c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는 0이고 이 방정식을 풀어내면 이때 c의 값을 구할 수 있겠는데 c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런데 보다시피 이 c의 값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겠고요. 대입을 해주면 d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네, 2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 계산 과정들을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죠.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일단 점을 대입을 해서 시작은 이렇게 y 값이 같은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연립을 통해서 다음 같은 방정식을 이끌어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이 d라는
y 값이 같은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이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봤냐면 y 값을 같다는 조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x 값을 구한 거죠. 그 전제는 교점의 경우에는 y 값을 생각했을 때 하나의 y 값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차함수를 지나거나 또는 이 하나의 y 값에 대해서 이 1차함수를 지나는 이 직선을 지나는 그 x 값은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교점의 경우에는 하나의 y 값에 대해서 직선이건 2차 함수이건 어쨌든 간에 하나의 같은 x 값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 y가 같은 점을 그냥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y 값이 같다고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1 x 제곱과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에 y 값이 같다고 놓고 그때 x 값을 구하는 이런 방정식. 그래서 다음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했었죠. 그래서 이 해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구나 이렇게 이제 교점의 좌표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일이 교점을 구하는데 교점의 좌표를 구하지 않고도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지 또는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식만 좀 바로 정리를 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X축과 했던 똑같은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립을 해서 하나의 방정식 이끌어내고 결국 이게 허근을 가진다면 만나지 않을 거고 중근이라면 한 점에서 만날 것이고 그리고 실근이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면 네,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D가 0보다 작을 때, D가 0일 때, D가 0보다 클 때 이런 판별식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이 식입니다. 보면 이 2차 방정식을 연립할 때 보면 y값을 갖다가 놓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fx가 gx이다. 그래서 이 gx를 이하를 한 게 다음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에서 d를 따지면서 계산을 할 수 있었다. 자, 이제 이것만 알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일사천리입니다. 네, 예제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보면 직선 y는 2mx와 이참수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m의 그래프와는 서로 다른 수준에서 만나고 이참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m의 그래프와는 만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같은 직선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y는 2mx와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m 제곱이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놓고 계산한 방정식은 어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더라. 그러면 결국 x제곱 정리해 주겠습니다. 2mx 넘어오면 1-2m의 x 플러스 m 제곱은 0인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생각했을 때 d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게 된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1-2m의 제곱 마이너스 4m 제곱은 4m 제곱 날아가는 거 계산되고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되고 0보다 크다. 그래서 m은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참수 다른 이참수를 또 줬죠. y는 2mx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m 제곱 그래프와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는 허근을 가지게 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바로 묶어내겠습니다. 1 플러스 2m의 x 플러스 m 제곱은 0이라는 이 방정식 생각했을 때 d가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D 계산해 보면요. 1 플러스 2m의 제곱에 마이너스 4m 제곱이고요. 계산 쉽죠? 네. 4m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m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1과 2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네, 주어진 조건이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모두 만족하는 m의 범위를 생각해보면요. 네, m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죠. 네, 쉽죠?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 참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수에서 뭐가 최대 최소냐? 뭐가 최대 최소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지?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뭐가 최대 최소냐? 앞으로 최대 최소를 따지는 함수에서의 문제는 당연히 함수 값이 최대 최소가 된다. 이 얘기를 묻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함수 값은 결국 무슨 값을 얘기하는가? 당연히 y 값을 얘기를 합니다. y는 fx 이렇게 함수를 많이 주죠. 그리고 fx에 해당하는 식은 이런 2차 함수의 식이었죠. 그래서 함수 값이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보통의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딱히 x값에 범위 제한이 없는 경우는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기본적인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는 형태, 표준적인 형태로 변형하여 구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경우는 x값 제한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크면 x는 m일 때 최소값은 n이고 최대값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1번을 보면 a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겠고 자, 꼭지점은 m, 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 y값이 최소가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함수값 중에 당연히 y값이 n일 때 최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최대가 되는 값은 끝이 없죠. 네. 이 m에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점점 커지는 형태니까 최대값은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당연하게 2번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모양이고 최대값 역시 어디서 가지겠어요? 네, 꼭지점에서 가지겠죠. 이때 가장 최대가 될 것이고 최소는 마찬가지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x값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가지는구나.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도 그렇게 골치 아프진 않은데요.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참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예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이차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딱히 x에 대한 범위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소값, 최대값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축을 먼저 적어주면 좋은데 x는 1이 축이 되겠죠. 네, 공식 바로 적용하세요. 그리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이차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x의 범위 제한이 걸려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 제한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경우라면 자, 일단 x는 0의 위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1보다는 작잖아요. 그래서 x는 0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여기서 거리를 잘 재야 되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0과 1 사이 떨어진 거리는 1이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3을 그려야 되는데 x는 3은 1에서 얼마큼 떨어지냐면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다가 x는 3이라는 직선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범위 내에서의 그때 뭘 구하는 거? 함수 값이 언제 최대고 최소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 밖에 있는 함수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함수 값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이렇게 지워진 이렇게 지워진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최대값을 가지는 y값은 어느 지점이냐면 네 3을 지날 때 3, 대입하면 얼마죠? 9 빼기 6이니까 3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3이 되는 거죠. 최소값은 어딜까를 살펴보면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인 네 마이너스 1에서 최소를 가질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른 뭐 범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함수에 대해서 이제 다른 범위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범위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축이 어디라면 x는 1이 축이 되겠습니다. 그럼 x가 2인 지점을 거리 1좀 잡았을 때 네, 여기가 x는 2인 지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 거리를 1좀 잡을 거니까 마이너스 3인 지점은 1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네, 1에서 4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멀리 잡아줘야겠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 거리는 4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아까와 같아요. 이제 x의 범위가 제한이 됐으니까 자 나머지 범위는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일 때 어디 지나요? 9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15를 지나네요. 그럼 최대값은 15일째 최대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최소값은 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꼭지점에서 최소를 가지는 형태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잰다면 어디서 최대를 가지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는 그러면 뭐 아래로 블록하면 항상 꼭지점인가?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다시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죠. 자, 세 번째로 이제 x가 2에서 5 사이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x는 2인 지점을 한번 볼 건데 2인 지점은 x는 1에서 축에서 1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x는 2인 지점 여기 적겠습니다. 거리 1입니다. 자, 그러면 x는 5인 지점을 생각할 건데 그러면 2에서 또 3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 x는 5인 지점이 되겠죠. 이 거리는 적당히만 잡아줘도 되겠습니다. 3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 범위에서 이 부분만 판단하면 되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좀 함수를 좀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보면 네,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자, 봤을 때 언제 최대가 될 거냐면 네, 5일 때 최대가 되겠죠. 5를 집어넣었을 때 25 빼기 10이니까 5,15가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15다. 최소값은 어디가 될 건가 본데 우리가 앞에서는 꼭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좀 이렇게 살려보면 이 꼭지점 부분이 날라갔죠, 범위에서. 그러면 최소값은 그래프에서 어디가 최소가 되냐면 x가 2인 지점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2,2를 넣어주면 4 빼기 4니까 0을 지나죠? 그러면 최소값은 이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면 0이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봤을 때 이런 예들을 좀 특징을 지어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있는 부분이 날아가지 않는다면 꼭지점의 상상 최소값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날아간다면 이 범위의 양끝값에서 최대 최소를 가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 2번에서 적어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제한된 범위에서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꼭지점의 y좌표 또는 양끝값 중에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앞에 봤던 예를 한번 살펴보죠. 1번에서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이 1번, 2번 우리가 예를 든 첫 번째, 두 번째 예시가 되겠네요. 보세요.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 꼭지점에서 가진다. 최대값은 양끝값 중에서 보다시피 이 양끝값 중에서 더 큰 게 최대값이 됐죠. 양끝값 중에서 더 큰 게 최대값이 됐단 말이죠. 아, 그러면 최소값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지점 최소값, 양끝값에서 최대값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네,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음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를 x는 알파, 여기를 x는 베타라고 하죠. 그러면 꼭지점에서 이번에는 최대값을 갖죠. 그렇지만 양 끝값 중에서 더 작은 데서 또 최소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꼭지점이 최대 또는 최소 중에 하나다.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리고 양 끝값 중에서 뭐가 더 큰지만 비교해주면 된다. f 알파, f 베타 중에 더 작은 것을 최소로 택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이제 1번에서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제한된 범위에서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양끝값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4번 같은 경우 우리가 제한된 범위인데 꼭지점의 x 값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죠.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뭐 하나 어,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 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고 제한된 범위가 잘릴 경우 예를 들어서 x는 알파가 여기 x는 베타가 여기 이렇게 잡힐 경우에는 네, 어디가 최대가 되겠어요? 네, 알파, f 알파에서 이 알파는 최소를 가진 점이죠. f 알파가 최소. 베타, f 베타가 여기 되고 함수값이 최대가 되는 거는 f 베타가 최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범위가 축이 포함되지 않게 잡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x는 감마, x는 델타가 이렇게 잡히는 경우는 자, x가 감마에서 델타 사이일 때 언제 최대겠어요? 네, f 감마에서 최대가 되고 f 델타에서는 네, 최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이제 범위가 주어졌을 때 항상 이 양 끝값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앞에 이 3번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정리한다면 제한된 범위의 꼭지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범위가 된다면 양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된다. 네, 당연한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가, 거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재는가, 그런 데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같이 한번 연습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한번 볼게요. 예제 6번. x가 0에서 4 사이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미정계수로 주어졌습니다. a, b에 대해서 a, b의 곱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차함수부터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항상 최대의 최소가 어느 지점에서 가지는지 보려면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최고차계수 음수니까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축을 표현해 줍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 공식 외우라고 했죠? 마이너스 2분의 b 계산해주면 1입니다. 자, 축이 1이고 이제 범위를 표현해 줘야겠어요. x 값이 0에서 4 사이죠? 그러면 0인 지점을 먼저 잡아보면 x가 1인 지점에서 1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x는 0이라 잡는다면 x는 4는 3만큼 떨어진 부분을 잡아줘야겠죠. 자, 여기가 x는 4, 떨어진 거리는 한 3 정도? 너무 이렇게 정확히 안 그려도 되지만 어떤 건 알아야 되느냐? x는 0과 x는 4 중에 x는 1에서 어디가 더 먼가? 축에서 어디가 더 먼가? 그 정도는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림 그려줘야 돼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축에서 항상 이제 최대값을 가지죠. 그래서 1, 2 플러스 a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고 최소값을 가진 지점은 네, 당연히 4일 때 지나겠죠. 네, 4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6에 플러스 4, 4, 16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a가 최소값인 지점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최소값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a가 되겠다. 그래서 a의 값은 6이 되겠구나. 하나 구해주고요. 아, 그러면 최대값 b는 2 플러스 a였는데 그 값은 a 값이 밝혀졌으니까 8로서 알 수 있겠고 아, 그럼 b는 8이 있구나. 자, 그러면 a, b의 값은 48이 되겠죠. 간단한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예제 7번 보겠습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의 최대값을 16이라 했습니다. 그때 실수 k 값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겠구나. 그리고 축은 공식에 의해서 x는 k겠구나.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가질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범위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범위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보통 들어갈 때 이 축과 비교를 해서 x는 2가 여기에 이제 x는 2가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여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k가 2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케이스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준 경우, 그러니까 2보다는 k가 크거나 같은 경우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보면 이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니까 그래프 부분은 이 부분만 판단해주면 되겠고요. 언제 최대값을 가지느냐 봤을 때 k,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겠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제곱이니까 k제곱이죠. 그러면 최대값은 16이라 했는데 이게 k제곱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수 k 값은 k가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알다시피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4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그래프를 봤을 때 x는 2가 이건 이제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x는 2가 잡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잡힌다면 이 경우 k의 범위는 2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고 최대값은 역시 2, 마이너스 4 플러스 4k가 최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k가 최대값 16인가 테스트를 해보면 4k는 20이 되고 k는 5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k는 2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K가 5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경우다.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는 4만 답이 된다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K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나누고 두 가지 상황에서 그림을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범위가 다 나갔죠? 그런데 이제 수업이 짧은 대신에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숙제는 당연히 오늘 수업 부분 찍어서 프린트, 사진 첨부해 주는 게 숙제고요. 추가적으로 이차함수, 그리고 이차함수 활용, 요 파트 전부 풀어보십시오. 페이지, 부교재입니다. 57에서 70쪽입니다. 대신에 절대값이나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는 제외하고 풀어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참수 활용 부분이 좀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열심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